뛰어넘어서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정선을 포함을 한 어떤 그런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연구 방향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형태만이 우리 현대 건축에서 어떠지, 현대의 한옥에서 얻어질 거라면 사실 문화재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시간은 좀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바로 괜찮으세요? 예, 뭐 저희들 연구단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을 꼭 집어서 손님들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민 많습니다. 어떻게 친한옥, 현대화하는 잘 아시겠지만 재료를 할지 민족의 주거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옥에서 어디까지를 지키고 어디를 버릴까지. 저희들은 현장에 계시면 모습은 전통적인 한옥을 가져가고 재료는 친환경 재료를 가져가면서 현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주거 시스템을 만들자. 저희들이 한옥을 문화재로 생각한다거나 저희들이 한옥을 너무 예스론을 강조하거나 정체성 강조하게 되면 현대 주거 생활에 너무 맞지 않은 경우가 너무 비싸질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습은 한옥, 그리고 나머지 것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환경적인 전통 재료를 통해서 현대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대륙을 말씀드린 대륙까지 우리 신한옥에서 보유해야 된다고 대단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과 볼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현대 건축이 갖고 있는 장점, 단일화지 차원을 100% 현대 건축이 맞출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그 등급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통 한옥이 갖고 있는 단점이면서 장점인 것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일단 잠시 후에 또 받기로 하고요. 두 번째 토론을 듣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자료하고는 항상 조금 이렇게 점잖하고 경직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자를 다시는 안 본다 생각하시고 아주 신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선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청 목재 생산과장 임상섭입니다. 저는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신 김혜정 박사님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두 번째 주제 발표 프리미엄 한옥을 위한 금강 소나무 활용 전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제가 잘 들었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분 말씀하시는 거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이제 한옥하고 기후변화 협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기후변화 협약이 지난해 4차 총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탄소 개정과 관련해서 목제품을 이용할 때는 탄소 개정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제품을 많이 활용할수록 탄소 개정 인정받는데 조건이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할 때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성이 이제 경제 가치화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특히 한옥도 마찬가지고 목재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옥을 확산시키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저희 생각이 되고요. 김혜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소비자 인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프리미엄급 한옥이라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국내산 금강 소나무가 됐던 하여튼 국내산 목재를 이용을 하는 것하고 가격 측면에서만 따졌을 때 뭐 일본산 삼나무를 그 한옥에 썼을 경우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일반 개인들이 한옥을 지을 때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각 그 공공부문에서 한옥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한옥 관련 사업을 할 때도 너무 가격 위주로 저가 가격 예산이 적당히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한옥 보급을 위한 기술과 관련된 건데 건물 짓는 거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과 관련된 기술자 양성과 관련된 것들은 논의가 좀 안 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기술 표준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시공 방법도 있겠지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특히 이것 관련해서 자격증 자격 관련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소비자들이 믿고 한옥을 이렇게 짓는 걸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축사에서 학장님께서 얘기 잘 해주시는데 건축가에서도 그 한옥 관련된 걸 좀 이렇게 다루시고 목재공학과나 임상가공과에서도 목구조와 관련된 것도 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연구하는 거, 저쪽 분야에서 연구하는 거, 이쪽에서 가르치는 거, 저쪽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잘 융합이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인력과 자격 제도, 믿을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대해서 좀 김혜정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한옥에 대한 그 구조재 이 원산지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삼나무가 문제가 되는데요. 공주의 그 지자체에서 지금 발주했던 그 단지에 일본 삼나무를 가지고 구조 집성대를 해서 세운데 대해서 일부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옥을 짓는데 이 국내산 소나무, 전통 소나무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 어떤 한옥의 어떤 정체성 문제는 있지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한옥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중심의 공공 부분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한옥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또 보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좋은 이 방향 전략인데 국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산 소나무가 정말 150채, 200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나무 공급 능력 또 여러 가지 한옥 소나무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문화재청 같은 데서 문화재에 덮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에서 발주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공공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금 국내산을 이용하는 원칙을 좀 지켜주고
민간 기업이 LH 공사라든지 뭐 민간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나마 이 한옥의 보급 활성화, 시장 활성화 또는 경쟁력, 자생력 이런 차원에서 저는 소나무, 삼나무를 부잣집 성질을 쓰던 그런 큰 단계적으로는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이 도입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 보급 관련해가지고는 이렇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일본 같은 데서도 이 한옥의 기술자라든지 이 목수, 대목 이런 부분들이 전통이 남아서 굉장히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이 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을 보존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일본에도 전통 재래공법의 그 기둥보 이 목조건축에서는 그분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재래공법 목조건축도 이거는 이 목조건축은 건축이 아니고 제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이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 가공해가지고 자동차 조립하듯이 이 목조건축은 제조업이고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설계라든지 전통 그 한옥에 대한 설계라든지 시공, 축조 이런 부분도 어떤 이 그런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능 인력, 또 캠패드를 이용한 그런 프리카드 제조 이런 부분들이 설계, 시공, 이런 기획, 이 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프리카 중심의 부품 소재 중심의 어떤 그런 기술 인력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어떤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추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장권 대표님 발표에 대해서 김석순 대표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석순입니다. 저는 문화재 설계를 위주로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태생적으로 좀 보수성을 갖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한옥과 관련해서. 근데 요새 이야기되고 있는 소위 신한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장군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접근해야 될 사항들을 좀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항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텍스트에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두셨어요. 거기에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명제를 뒀는지 하고, 두 번째는 설계 시공 시에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시대성이라든지 기능성 또는 관계 법령,
시공성능, 경제성, 이거는 다 지금 시대에 맞게 한옥도 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옥의 정체성 중에서 제가 가장 고집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비례와 지붕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인면이라는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비례와 인면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전라도나 또 서울의 북촌의 그 인면 디자인을 보면 지붕이 법 때문에 잘려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비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수적으로 본다고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호의 디자인이 어떤 면에서는 상상력이 너무 많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비례가 안 맞아서 일반적인 한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그 비례감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슬라이드에 몇 가지 이 사진을 보면 그런 비례들에 있어서 조금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층 한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례 보여준 것 중에서 그 사례가 첫 번째로 부천에서 이루어진 인사동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한옥의 가장 그 기술적인 딜레마가 뭐냐면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인면 비례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일단 그건 디자인상의 문제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영업 비밀이 아니라 그러면 좀 공개를 좀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2층 한옥을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라 제가 뵙고 싶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여기 관객들도 같이 오셔서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은 사실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전통이 아니라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한옥들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유효했던 공간이 현재 미래에 과연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에서 시작되는 토론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맨 마지막에 제가 좀 말을 잘 못하니까 그거 이제 써놨는데, 정치학 복습하고 탑승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사실은 많은 기득권을 썼던 것 같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시공 중 중점적으로 보는 것. 사실은 여전히 터무니입니다. 누가 뭐래도 건축물이 서야 되는 터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없이는 어떤 건축물이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풍수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옥은 여전히 주변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터무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성, 기능성, 사실은 뭐 요즘 모계사회라고 하듯이 주방이 사실 옛날에는 사랑채가 가장 좋은 풍광과 가장 좋은 배려가 있는 공간이 지금은 주방 또는 그 거실에 대한 어떤 배청이라든지 안주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져가지고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과 부모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그것이 저는 시대성, 거기서 기능성, 그리고 법령이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알고 계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법이 반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안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건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옥 정체성에서 비례, 사실은 굉장히 그 제가 비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집들은 장수판, 사실은 기둥도 높아지고 찬사리도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건축 답사를 좀 하다 보면은 늘 항상 부딪히는 게 그 스케일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창호도 사실은 이제 아까 비례가 좀 안 맞는데 칸사리가 달라지니까요. 전에는 9자, 10자, 12자 뭐 이렇게 됐는데 뜬금없이 15자 칸이 나와버리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문이 창호가 옛날에 어른들이 쓰시는 문이 6자에 2자 세치 정도가 사실은 기본적인 문들이었는데 현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얼음창 정도로 한다 그러면 두짝돌이 해가지고 단문 형태로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이 비례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례로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우리가 앞으로 공공성을 띠는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케일에 대한 어떤 원형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항공 비율을 공부를 하든지 1대1로 모델링을 해보든지 이 비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작업할 때 이 비례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영업 보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친구도 저는 감히 21세기 우리 한옥의 가장 대표적인 도드라짐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본격적인 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이 그동안 우리가 인간을 자연을 머물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 도시하고 산업화하는 어떤 부분은 중층 한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사실은 2층하는 목구조로 한 것이 맨 마지막 작업인데 첫 번째는 RC 구조와 연결했던 첫 번째가 작업한 게 첫 번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적산가옥 형태의 집을 대수선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데 적산가옥 형태에서 눈썹청아 형태 사실은 그 멍해창강 형태로 해가지고 눈썹청아로 앞에 정면에 나와 있는 것을 활주가 서 있기 때문에 기둥 역할을 하는 활주가 서 있기 때문에 평면 면적이 넓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무척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어려움은 이 적상가옥이지만은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디자인을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2층으로 구조를 하면서 대지의 단절을 어떻게 2층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거꾸로 2층 한옥은 목구조 트러스, 목조 주택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술을 차용하고 빌려갔습니다. 그분들이 훨씬 잘하겠네요. 목조 주택을 하고 있는 한옥보다. 사실은 구조적으로 장기틀과 동기틀을 이용하는 마루제의 구조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잠깐 사진 화면을 볼 때 귀틀 사이에 조명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거만 화면입니다라고 얘기했면서 사실은 그것에 전기도 숨어야 되고 설비도 숨어야 되고 단열도 숨어야 되고 난방도 숨었습니다. 그것은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인방이라는 사이. 저는 7치에 간격짜리 썼는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건축 자재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마지막에 창의력의 부재라고 얘기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기득권에 안주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좋은 재료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암습제도 넣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을 넣기 위해서 층간소음제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방진, 방음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물성이 베이스 바닥에 물성이 마루라면 아무리 마감을 잘해도 이
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몰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몰탈을 막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무게감 때문에 사실은 무게감을 줄인다라는 것이 거꾸로 물림과 진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작은 공간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몰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줄여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달려들 거는 너무 비밀이니까 따로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김근호 팀장님하고 이광민 센터장님 토론을 듣기 전에 우리 이제 천덕영 교수님 아마 멀리서 오셔가지고 기차가 예약이 돼 있으신 버스가 아마 예약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추가 토론을 천덕영 교수님에 대해서는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 중에서 혹시 천덕영 교수님에 대해서 추가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먼저 좀 받겠습니다. 혹시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네, 추가 토론 없으시면 플로어에서 혹시 천 교수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혹시 준비되나요?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만 뭐 하시는 분인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주택설계기술연구소장으로 있는 이한구입니다. 저는 평생 주택설계 연구만 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고 약간 실망입니다. 실망인 이유는 아직도 10년 전에 수준으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초두에 우리 김경수 학장님께서 기조 연설해 주실 때 내용이 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오늘 정 교수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이 한옥을 단면 성능에 한정해가지고 공간 성능을 버리게 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한옥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대류, 기류, 마이크로 기류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서 창에서 환기를 못 시켜준다 해가지고 제로로 한국 연구사님께서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답변으로서 이게 제로에서 한정해가지고 소위 섹션 성능에서 한정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학에서 보면 1차 함수 수준이고 이 섹션 성능을 개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성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2차 함수. 저는 지금 미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 혼자 연구를 해도 수백억 들인 연구보다 내가 여러 프로 사람 좀 외람됩니다만 내가 좀 낫고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술로 한옥 건축을 바라보죠. 한옥이 가지고 있는 건축술이 따로 있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 설계 기준, 법규 기준으로 한옥을 재해석하고 평가해서 큰 오답이다.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섹션 성능에서 발전하는 것이 공간 성능이고 공간 성능에서 발전하는 게 제로 조화입니다. 그래서 한옥의 가장 큰 기술은 조화인데 조화를 가기 전까지 오늘 제가 여기 올 때는 한옥 보고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 이걸 보러 왔는데 실제적으로 1차 함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러면 한옥이 퇴보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한옥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그러면 또 다음에 들었습니다만 오늘 나온 주제에서 멋하고 기술하고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한옥이 모듈도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김원택 교수 나왔을 때 내가 또 다음에 물어보려는데 한옥 설계 모듈 설정이 되었느냐, 기본 모듈이 뭐고 수평 계획 모듈하고 수축 계획 모듈이 잡혔느냐, 또 그리고 격자는 잡혔느냐, 아직도 싱글 그리드 그대로 쓸 거냐, 한옥에서 타타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지금 비례 얘기 나오고 기술하고 막 혼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신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내가 챙겨서 뵐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기술단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대 건축 수준 기준으로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전통 우리 한국 건축술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별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공간 성능 다음 단계 조화 단계 자연과 인간의 조화 단계까지 가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내려가면서 참 걱정했네요. 따끔한 질책을 생각하고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1년, 다른 분들이 약 2년간 수행했는데 과제는 국가 R&D 과제. 국가 R&D 과제가 갖고 있는 냉엄함을 학자인 저는 가끔 접하면 좀 김장하시지만 미쳤냐? 왜 이따위 짓을 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도 전문대학에서 사람 초대를 받아서 밥 먹고 9시 이후에 밥 먹고 거기 가면 명수가 참가해도 빛이 근데 그것은 이제 사적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가를 줄이는 대중화하는데 보급하는데 한국 갖고 있는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보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팀의 생각인 것이죠. 전라남도에서는 400만 원 정도 평당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한 1200에서 1500 정도. 저희 연구팀에서는 지금 한 6, 700 정도. 그러니까 문화재급에 비해서 반 가격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돈과 건축법이 정해진 해결하려고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인 것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이 법적 제도적인 강제입니다. 따라서 열관료 몇 프로, 탄력성도 얼마, 차음성 이걸 확보하려고 하면은 방금 이양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 전통에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해서는 정말 못합니다. 물론 아주 좋은 지적이셨고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국에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그런 정말 강조하고 정신, 환경 그러다 이제 문제는 이 R&D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관계에서 우린 저희들은 계약 조건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 연구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버리자. 우리가 한국적 사회를 다 안 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값, 공기 사고를 좀 줄이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하고 가져가고 그렇다 해서 재료는 뭐 한국 친화적이 아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서 뭔가 해보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겨우 저는 1년 됐어요. 10년 됐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R&D 과제에 대한 연구를 2년째 그래서 이래서 나도 최소한 5년이나 10년을 해야 그것이 맞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 근저에 있는 우리 양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상과 철학이 완전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김치는 한국에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저기 호원건축가 사무소의 저 노정호입니다. 저기 교수님들하고 연구진분들이 이렇게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할 건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금방 질문하셨던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발표하신 게 뭐 1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 그랬는데 금방 질문하신 분은 그 미적분 수준까지 가셨다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토론하고 이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 프로가 아니고 방청석인데요. 그러면 이 주객이 전도돼서 되겠고, 어떻든 한옥을 저는 뭐 주택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딴 쪽은 모르는데 실제로 어려울 거예요. 주택이 어려운데 한옥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한옥이 가지고 있는 1차 방정식에 내가 감히 평가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에서 물론 이제 뭐 아까 천 교수님 1년밖에 안 되셨다 그러는데 한옥은 500년, 2000년 전의 기술 아닙니까? 기술인데 저도 국내에 책이 없어가지고 중국 책을 사가보고 있습니다. 중국 책을 사가보고 있는데 중국의 전통 건축 개복숙하는 책을 한 30권 보니까 그게 원리가 나오는데 한옥 건축술의 전통 건축술의 개들이 보는 기본에는 지하수 공포 모였습니다. 땅, 불, 물, 공기, 바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공기 집안에 받아주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점이 인체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미적분까지 갔다는 이유를 감히 이런 그 방청 자리에서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옥 중에 온돌이 큰 장점인데 현대건축에서 아까 2층덕에 층간소음도 얘기하셨는데 바닥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열을 직풍을 이용해야 됩니다. 땅속에 있는 16도씨 온도를 지상 8층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태양열 지붕을 참 가볍게 말하려 그러는데 가벼운 거 가지고 지붕을 해오고 지붕이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에너지 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그 에너지 중에 방사능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 지붕이 이 방사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밤에 잘 때 체세포, 우리 세포가 한 3분의 2가 다 고리가 DNA 고리가 깨져요. 이걸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한 200피코와의 방사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옥의 공간 성능을 떠나가지고 방사능까지 들어갔다. 이것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어가기로 하고요. 두 분 토론자 먼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근호 대표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제가 뭐 느낀 거는 오늘 제기된 문제도 기존에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한옥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 설계 법칙을 가지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은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거나 여쭤본다기보다는 일단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한옥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도 개선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처음에 김경수 교수님 말씀하실 때부터 한옥의 정의 문제가 나왔고 저희가 작년부터 포럼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항상 이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한옥이 뭐냐,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토론 과정에 참석하고 이럴 때 볼 때 이 한옥 정의를 하는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와 짝퉁을 가르는 브랜드 같이 좋은 게 한옥이고 안 좋은 거는 짝퉁 한옥이다. 이거를 자꾸 가르기 위해서 논쟁이 붙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샤넬 백도 나왔지만 에르메스 가방이 아주 좋은 게 있다고 치면은 그런데
한 2, 30만 원짜리 가방인데 진짜 소가 죽이고 바느질도 잘 돼 있고 아주 튼튼하면서 주황색이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 에르메스라서 이거는 가방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까 김경수 교수님 말씀처럼 건축의 관점에서 한옥을 바라보고 그 건축물 중에서 이제 아주 조금 특별한 형식을 가진 게 있습니다. 기둥보가 구조고 한식 지붕틀을 갖고 있고 기와를 올려져 있고 또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익숙한 형태를 가진 집, 뭐 그 정도 지금 법규에 정의된 그거를 한옥으로 인정을 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또 그게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학적인 그 선호도가 바뀌게 되면 법을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랬을 때 이제 금강소나무 같은 걸로 짓는 집은 이제 최고급 브랜드 가치를 갖는 최고의 한옥이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문화재 수리하는데 대체로 소요가 돼버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보, 보물 이런 데 우선 그런 나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혜정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금강소나무 말고 좀 2등급 목재 중에서 더글라스 퍼 정도 되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목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한옥의 보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최고급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또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적당한 주거, 그 만족스러운 주거 정도의 그 보급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장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도, 또 천득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엄청난 기술을 개발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현대적 기술을 한옥에다 이렇게 끼워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현대 건축 요소와 호환성을 실험해 보는데, 한옥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무, 목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렇지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이 한옥에 있어서의 재료, 구조재 재료는 이 재료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이 금강소나무가 굉장히 이제 이 성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 프리미엄급의 그런 이 원료 자원이 됩니다만,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뭐 대안이 없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좋은 뭐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잣나무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인공 조짐을 해서 그 사이에 많이 육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두 수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한 2급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런 그 국내산의 이 원료, 이 원자재, 목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원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원목을 써서 원형을 가질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소나무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육성을 해야 되겠고요. 문화재 용재도 부족한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성의하고 연계해서 자원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고요. 이런 낙엽송하고 잣나무 같은 경우도 쓰긴 써대 저는 원목 형태로 쓰자는 겁니다. 원료 재료의 친환경, 친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그냥 구조 집성재 형태로 기둥을 우리 한옥의 어떤 그런 고유한 이 멋이라든가요, 하나의 그 마감재이면서도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기둥을 접착선이 있는 이런 가격
원가 주진들하고 공사비 주진들하고 주도집 승대를 쓰는데 가능하면은 원목 형태로 쓰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 수종의 어떤 우열보다는 그런 제종, 원목이냐 구조집 승냐 이런 부분들이 원형을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그런 차선의 대안이 있다 생각하고 만일에 이 소나무 정도로만 어떤 고집을 한다는 고집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구주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해주 근처에 바이너스 실베스트리에서 해가지고 우리 육송은 바이너스 텐시블로라인데 종이 좀 다른 수종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한 그런 수종입니다만 거기는 재선충이 없는 그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원목을 수입하는 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조금 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연해주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종이 이 목재가 어느 나라 산지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목재 자체의 제종, 이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제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 토론의 효율을 위해서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좁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항상 이런 한옥과 관련된 토론을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잊어버리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물론 한옥의 장점과 굉장히 좋은 점들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평당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기술 개발할 때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거는 가격이 고급 정도 할 정도의 가격 목표에 달성하는가 이런 걸 초점으로 재료, 시공법 이런 걸 다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하고 질문이나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 정체성이라든지 정의만 가지고 하면 끝이 없는 토론이 되고 해답도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보급형 한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자나 질문자 관계없이 발표자 관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오늘 발표 주제 중에서도 이 한옥의 어떤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한옥 이 구조를 보면서 항상 저는 이제 한 12년 동안 목조 건축 연구포럼을 맡아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항상